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상담일지 두 번째 시간으로 40대 초반 여성분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팔자주름하고 눈밑에 볼록한 지방을 이제 주소로 이제 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거력을 이제 쭉 여쭤봤더니 눈밑은 수술 경력이 없고 수술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팔자주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5차례, 6차례 이제 반복적인 주사를 맞아 오셨는데 시간이 맞은 지 한 3, 4개월이 지나면 다시 팔자주름이 불룩 나오고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상담을 오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게 문제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잠시 보실게요. 이게 이제 팔자주름이 여기를 말하죠. 그죠? 이 형태의 이제 팔자주름을 말하는데 팔자주름이 이 원인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원인이 이제 두 가지예요. 팔자주름이 보면은 살이 이렇게 그죠? 이 팔자주름 위에 살이 있죠. 살이 많거나 혹은 노화로 인해서 살이 이렇게 처지면서 이제 위에 볼록한 살이 있으니까 이거 들어가 보여서 생기는 형태가 하나 있고 원래 처지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뼈가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 보이는 형태가 있고, 그죠? 젊은 분들도 이제 팔자주름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이제 그 형태잖아요. 실제로 주름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코하고 광대 사이에 꺼짐이 그냥 돋보인다. 이런 형태고, 또 하나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여기, 그죠?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표면의 주름,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 팔자주름의 원인은 나이가 생기면서 들은 팔자주름의 원인은 처짐이에요. 결국 이게 왜 그러냐, 이 팔자주름이라는 게 여기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얼굴에 여기도 있죠. 여기를 이제 메리오시 주름이라 그러죠. 그죠? 여기가 처진 심술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여기 처진 군턱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처진 살이 있고 팔자주름이 있게 되죠. 이게 왜 이런 형태로 되냐면 여기는 유지인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유지인대예요. 일종의 무슨 이야기냐면 더 이상 얼굴이 처지지 않게 여기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기 때문에 여기로 살이 뭉쳐서 올라온다는 거죠. 살이 이 방향으로 지구 방향으로 중력 방향으로 처질 거 아니에요. 처짐이 계속 처지는데 만약에 얘들이 없다면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처짐이. 근데 여기서 꽉 묶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내려가게 뼈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사실은 얘가 해결이 되려면 이쪽으로 다시 원위치 돼야 돼요. 이게 뭐죠? 이게 거상이라는 거죠. 거상이라는 개념이죠. 예. 다시 원위치 시키면 살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팔자주름이 완화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인데 이 환자분께서는 팔자주름이 보면은 이 살이 많은 형태예요. 여기가 두꺼운 지방하고 살이 두꺼운 형태신데 여기다가 팔자주름 주사를 계속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을.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냐, 여기가 볼록해졌어요. 처음 주사를 넣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불룩하니까 좀 없어 보이다가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자꾸 우리가 웃어보면 알 수 있는데 팔자주름이 생긴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그죠? 웃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 이렇게 윗방향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쳐주니까 깊은 곳에 들어있던 필러들이 여기에 뭉친 거죠. 여기에. 그래서 붓기가 빠지면 또 팔자주름이 보이는데 해서 반복해서 계속 넣은 거고요. 여기. 그 결과물로 여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필러가 있었고, 다행인 거는 히알루론산 제제 필러를 맞았다는 점. 그죠? 제거가 용이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행인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놓은 해결책은 아직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중안면 거상을, 이 팔자주름이 포함한 광대를 들어올리는 수술을 중안면 거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그 나이 또래에 이제 이 안면 거상이나 혹은 중안면 거상을 위해서 피부를 열어서 거상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치 이 부위, 요 부위 있죠. 여기 우리가 흔히 인디안 밴드라고 부르는 이 부위가 여기가 과다하게 나와서 꺼져 보이는, 그러면 여기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를 복구시켜주고 눈밑 지방들을 재배치해서 이쪽에다 내려주고 여기를 복구시켜주고
여기를 주사를 쏘고 흡입을 해서 없애는 이는 시술과 수술들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하고 여기가 꺼진 게 아니고 여기가 많이 나왔고 무거워가지고 이게 다 처지고 이게 불룩하게 돼 있는 형태라는 걸 이제 환자한테 인식을 시켜드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해서 방금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이 형태가 굉장히 흔해요. 생각보다. 이 되게 엽기적으로 우리가 생각되잖아요. 왜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자꾸 필러나 뭐 이상한 걸 집어넣게 되냐. 그런데 이분은 일단 자기 이제 젊을 때하고 모양이 틀려졌죠, 그죠? 40대가 돼서 이제 뭔가 내가 얼굴이 좀 우울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딜까에 대한 게 여기 이제 팔자 여기 이제 꽂혀 있었던 거죠, 여기. 예, 여기에다가 이제 모든 이제 원인은 야 내가 나이 들어 보이고 우울하게 보이는 원인은 너야. 그래서 여기다 꽂혀 있었던 거고 또 수술을 되게 겁내하는 분이셨어요, 성향 자체가. 성향이니까 여기다가 필러를 넣었는데 이 필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필러를 많이 넣으면 당연히 여기가 볼록하게 올라오니까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근육층이 있는데 근육층 아래에 있으면 여기 근육이 여러 이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이 팔자주름 주위의 근육은 이 방향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근육층보다 깊은 부위에 넣었을 때 상방 이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귀족 수술이라고 하죠. 여기 보형물을 굉장히 깊게 넣어놔도 이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위로 움직여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딱딱한 보형물, 실리콘 덩어리도. 당연히 필러는 힘없이 올라가지. 필러는 말랑말랑한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수술이 겁나고 그러니까 넣어봤는데 처음에는 넣었더니 불룩해가지고 여기가 괜찮았었는데 붓기 빠지고 나니까 위로 상방 이동하고 다시 보이니까 또 넣고 해가지고 그죠? 또 넣으면은 이 필러 액성이죠, 그죠? 옆으로 계속 퍼지고 이런 형태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도 필러를 안 쓴 저 필러 쓰거든요. 팔자주름에 이제 필러를 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필러를 쓰게 되면은 심하지 않은 팔자주름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죠? 무슨 원인이 처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이거 열어서 거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공간에다가 넣어보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굉장히 작은 양밖에 안 들어가요. 근육 위층은. 그래서 결국은 근육 위층이 그 정도 들어가니까 그 정도가 필러로 교정되는 한계죠. 근육 위에 있으면 움직임에 자유롭겠죠, 그죠? 근육 위에 있기 때문에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도 딸려서 위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 위치에다가만 이제 저는 시술을 하게 되는 거고, 필러나 이는 캐번실 이런 거를 그 위치에다가만 하는 게 되는 거고, 필러의 성질 자체가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필러는 주사로 넣잖아요. 그래서 주사로 넣는 거는 액성을 지닌 거고, 액성이란 거는 근육의 어떤 움직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존재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근육 아래에 있으니까 더더구나 더 이 방향으로 근육이 있다 그랬죠. 이 근육에 치는 방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자주름으로 막 필러를 많이 넣어가지고 팔자주름을 다 없애보겠다 이런 시도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반복된 필러 시술로 문제가 되었던 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팔자주름이 아니더라도 굳이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제 이마라든지 아니면은 악광대 이런 부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위도 보면은 움직임이 있는 부위죠, 그죠? 움직임이 있는 부위에다가 이거를 많이 볼록하게 나올 충진을 목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넣게 되면은 움직임에서 근육들이 있는 데니까 물성을 가지게 되고 움직이면 꿀렁거리고 울퉁불퉁하게 되죠. 그래서 뼈가 많이 튀어나왔다든지 아니면 꺼짐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꺼짐이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관자 부위가 많이 꺼지면서 너무 아파 보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인다든지 이런 정도를 꺼짐을 메꾸기 위한 정도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이상을 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넣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 목적이 달성이 되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물성을 가졌잖아요, 그죠? 코 수술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실리콘을 넣잖아요, 그죠? 코가 안 낮아지죠. 실리콘 딱딱한 물질이. 그러니까 필러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퍼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이는 처지거나 다른 모양 변형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적당하게 목표를 잡으시고 작은 양을 써서 최대한의 효과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이 상담일지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